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가의 혼이 나는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에 굉장히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약간 뭐가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민자가 붙는다고 했어요. 민동산, 민머리, 막 이러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민며느리제죠.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해서 장성하게 길러서 이제 아내로 삼는데, 나중에 성인이 될 때쯤에는 여자 집 친정에다 굉장히 이제 큰 돈을 이렇게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게 되면 신랑 쪽에서 돈을 지불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요런 이제 민며느리제. 돈을 많이 이렇게 지불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혼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옥저 민며느리제 요렇게 해당이 되죠. 자, 1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첫 번째 그 선사시대 그 여러 나라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고구려 동맹과 관련된 제천 행사죠. 고구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마가, 우가, 돼지, 개 등의 저가, 구가 등의 가축의 이름을 붙였다. 사출도 요거는 이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단궁, 반어피, 과하마 등의 특산물 같은 거는 이제 동해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와 같은 것이 바로 옥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무난하게 1번부터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요거 이제 주제 보시면 가시대 사회 변화다 쭉 나와 있는데 이미 사진 이 자료에서도요. 그 간석기다, 갈아서 만든 석기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머물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벼농사는 아니고 조, 수수, 피와 같은 밭농사 같은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신석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석기. 자,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이죠. 그래서 천군,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천군, 그 다음에 저 천군이 주관하는 신성한 구역, 소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표시하는 소대,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재정 분리사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신석기 시기 때 원시 수공업의 형태를 있었구나. 원시 수공업의 형태가 있었구나. 그걸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가락바퀴, 뼈바늘 요런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읍군, 삼노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대군장은 없어요. 왕이 존재하지 않죠. 저렇게 읍군, 삼노의 존재가 보여지는 것은 이제 옥저나 동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청동기 시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들 문제 푸셨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실게요.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 사료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고요.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반역자 흠돌이 나오네요. 김흠돌 장인의 난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노급을 없앤다, 노급을 폐지한다. 그래서 우리 관료전을 조세징수권인 관료전을 지급하고 읍 단위의 역징발까지 할 수 있는 이 노급은 폐지시킨 거, 즉 왕권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보시면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문무왕 시기 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보시면 국학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치해서 그 왕의 사실은 어떤 그 정치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시키는 저런 교육기관을 만든다. 저것도 왕권 강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시기 때 국학 설치. 자, 그다음 이제 3번 보시면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다가 순수비를 세웠다. 순수비 진흥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요. 왕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로에서 신라. 그래서 지증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보실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자,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다라고 했는데 쭉 밑에 보시면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요게 이제 앞에가 끊어져가지고 앞에 사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신라를 도와주러 간다라고 하면은 강개토대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 근데 신라를 치러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성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관산성 전투. 근데 이제 그런 패턴에 해당되는 문제가 뭐 굉장히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뭐 낯설지 않게 문제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내용. 자, 그럼 이제 1번 보시면 태학을 설립하였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거는 이제 소수림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대가야, 요거는 이제 진흥왕 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진흥왕. 자, 3번. 관산성에서 전사한 왕이죠. 요거는 이제 백제 성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렇죠. 영혼이 즐기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 시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실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간은 했는데 뭐 여기에서 조금 주춤하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 고려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실수로 틀렸으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 파트 부분에서 개념에 대한 정리가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고요.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거 어디에 설치했냐고 만약에 물으면 이거 개경에 설치한 거예요. 개경에 어디에? 동서쪽에 설치했다. 해서 국립의료원의 개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을 진료하는 곳, 의료원, 개경의 동서쪽에 있다. 동서대비원, 물론 이제 분사대비원도 있지만 요렇게 제가 기억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얘는 정답은 4번이에요. 의창, 흑창. 이거는 곡식을 대여해 주는 곳이죠. 창고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창이 태조 시기 때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를 더 확장시킨 것이 확대한 것이 성종 시기 때 의로운 창고, 그래서 의창 요렇게 나온다는 거. 상평창이 나오면요, 여러분 물가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개경, 서경, 12목 요런 것들이 앞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물가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5번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강감찬이, 그럼 요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이구나. 뭐 제가 여러분 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제가 피드백 받은 거 중에, 오늘 시험 보고 피드백 받은 거 중에서 제가 강목 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도입부로 본격적으로 지엽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이 개괄 부분만이라도 명확하게 하면 여기서 소박 문제는 굉장히 많이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읽히는 것만 먼저 제대로 하셨더라도요. 그러면 거란 1차, 거란 2차, 거란 3차에 대한 어떤 큰 그림, 큰 틀만 명확하게 하셨어도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거란 3차 침입. 자, 그 다음에 윤관이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는데 요게 이제 별무반이죠. 그러면 요 거란이 3차 침입했을 때가 언제냐. 일단 거란이 침입한 거는 1차, 2차, 3차 우리 성종 때 침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 시기, 강주의 정변 요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3차 때 이렇게 현종식이고, 그 다음에 윤관은 우리가 이제 여진하고 관련된 거는 조금 왕을 두 개를 구분해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숙종시기 때 별무반을 만들고 예종시기 때 어떻게 한다? 치러 간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는 조금 분리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1번 보시면 동북구성을 설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숙종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종 때 치러 가고 동북구성을 설치한 거고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논을 공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주관성이 좀 많이 반영된 거죠. 요게 태조 때 고려를 열었던 왕건이
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 고려장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압록강 일대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단판으로 인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압록강 일대부터 동해안 도련포까지 요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그게 거란의 침입을 받고 난 다음에 외부의 이런 어떤 외침에 대한 방어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또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3차 거란 침입 이후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가는 걸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왕의 시기는요, 덕종 시기부터 정종 시기다, 9대 정종 시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걸 그렇게 다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원나라에 친한다, 원간섭기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몽골 침입 이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거죠.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서경의 임원역의 땅이 음양가들이 말하는 명당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풍수지리설. 자, 그래서 넘어서 쭉 보게 되면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요. 천견, 충의군이라고 하고선에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경천도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묘청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요, 강목노트 우리 딱 개괄한 그 파트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인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인종의 업적과 관련된 게 나온다기보다는 이 인종 시기는 문벌귀족의 동요. 그래서 개경에서 일어난 이자겸의 난, 연이어서 묘청의 난.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 인종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 요게 이제 뭐 국가직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도 우리가 행정직 쪽에서도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요 소방직에서 또 출제 많이 됐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보게 되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했다. 그렇죠. 서경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경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가니까 또 다른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이 왔네요. 그래서 이 김부식이 진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던 건 이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 문벌귀족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근데 그걸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든 한 번은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의종 시기 때 뭐로 같이 연결이 되냐면 무신 정변으로 결국에는 상황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 뭐 우리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이 김돈중이 굉장히 사실 안하무인격으로다가 정중부의 수염을 갖다가 막 희롱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렇게 이제 무신정변으로 터지게 됐다. 이렇게 순서까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김부식이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도 편찬을 하게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2번. 이자겸이 척춘경을 끌어내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신정변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최후가 정방과 삼별초 등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무신 시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뭐 태조가 죽은 후 호족 연합정치기였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을 뭐 해유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혼인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고 이후에 뭐 해종 시기 때 이후에 왕위 다툼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그 왕위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왕권을 안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광종이에요. 광종.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
그래서 요때 광족이 2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했다. 고려 파트는 왕이 나올 부분이 요런 부분이 정해져 있다. 초기에 왕의 업적,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관악진흥책, 그다음에 뭐 말미에 뭐 그 충자 붙은 왕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개괄을 해드렸었고, 그럼 보시면 1번 정방을 폐지하였다. 뭐 이거는 뭐 충선왕 내지는 공민왕 넘기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양현고, 이거는 예종식이죠. 자, 과거제 쌍기, 후주 출신 쌍기의 권위에 의해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뭐 사실 이선지는 묘청과 관련된 거에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꼽자면 조금 지역적으로는 정종시기 때도 저렇게 서경으로 서경 세력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왕규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 서경 세력이 부상하면서 저렇게 한번 천도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 내용은 사실 우리가 개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수험적으로는 묘청과 관련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자, 9번 보실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명칭은 변방의 방비, 변방을 방비하는 것이다. 비변사 해당되는 거죠. 근데 뭐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설치됐다가 상설기구화 됐다가 이게 최고기구화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신의 여러 생각으로는 이 비변사가 처음에 임시적으로 실시했는데 나중에는 비빈을 간택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혁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저게 언제 혁파됐냐? 이때 혁파되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 때까지도 저 비변사를 주축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 흥선대원군 시기 때 가서 이제 축소 폐지됐다. 이렇게. 자, 1번.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되면은 이 비변사는 최고기구화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여론을 이끄는 뭐 언론 활동을 하였다. 요거는 이제 뭐 3, 4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틀린 내용입니다. 굳이 뭐 기구를 떠올린다라고 하면 구심체가 되는 거는 서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빼버리면 되는 선지가 되겠고, 자, 넘어갈게요. 10번 보시면 성악 10도냐 성악 지변이냐, 이거 구분 잘 하시면 그냥 푸는 문제, 그냥 성실성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성실도를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성악 10도는 10개의 그림으로 뭐 이런 설명까지 하면서 왕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선조에게 이황이 마지막으로 성군이 되려면 이렇게 하소서라고 바친 거예요. 성악 10도. 또 주자의 학설을 당시의 사회 현실에 맞게 체계화했고, 이황이죠, 이황. 자, 1번. 요거는 마을 여자죠. 그래서 한 마을 30호 정도를 일여, 하나의 마을로 묶어서 공동으로 경작하고 거기서 이제 노동량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분배하는 그런 이제 여전론, 정전론 이런 거 주장했던 것이 정약용.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양명학과 관련된 정제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제두. 자, 정답은 3번이죠.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황과 관련된 선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황하고 항상 이제 같이 여러분들 헷갈리게 나오는 게 이이죠, 이이. 이황의 주리론이냐, 그 다음에 이이의 이와 기의 조하냐. 그래서 리 중요한 거 알지만 이 기를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의 조화를 강조했었던 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쪽이 나오려면 뭐 성학, 지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화의 도움이 항상 이렇게 필요한 그런 이제 성학, 지묘에 대한 것이 나와줘야 되겠죠. 얘는 이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음 11번. 자, 밑줄친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뭐 사료를 보실 때 출처 보면 조금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철종 시기고요. 그 다음에 진주의 난민들이에요. 뭐 쭉 보게 되면 백낙신이 탐욕을 부렸다 뭐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임술농민 봉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개괄은요. 순조, 헌종, 철종,
순헌철, 세도정치 시기, 자, 아래로 빼죠. 요 순조 시기 때 홍경래의 난, 철종 시기 때 임술농민봉기, 요 구도만 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철종과 관련해서 임술농민봉기, 이거를 해결하려고 삼정이 정청을 설치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철종 때 잡히는 거는 뭐 동학이 창시가 됐다든지 요런 것까지 같이 걸릴 수가 있겠죠. 선지가 너무 쉬워요. 선지가 쉬워서 1번 보시면 호패법을 도입하였다. 뭐 요걸 이제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저는 태종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동학과 관련이 있죠. 전주하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을 마련하였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저거는 세종 시기 때 공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자,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조금 12번에서 주춤하셨다고요. 12번. 요게 이제 수령칠사죠. 수령칠사. 이 수령칠사 부분이 타 우리가 뭐 옛날 이제 7급이라든지 이제 뭐 타 직렬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면 저게 수령칠사와 이제 수령오사 고려시대 때 수령오사 5가지 업무와 그 다음에 요 조선시대 때 7가지 업무 요거 2개를 구분하는 식으로 문제 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얘는 너무 쉽게 냈어요. 사실 이 7가지를 뭐 다 일일이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수령의 존재 행정구역 부목 군현, 그래서 부윤, 목사, 군수, 현령. 그래서 우리가 이들 그냥 묶어서 이렇게 수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수령을 말하자면 이게 좀 감찰도 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냐면 그 위에 상부 조직이죠. 이게 부목군현에 이들이 이제 수령이 파견이 된다면 더 큰 단위의 도단위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이제 8도죠. 이 도단위의 관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거,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관찰사 정도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거를 7개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풀었으면은 살짝 좀 얘는 틀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게 살짝 헷갈렸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령의 비리를 수령 7가지 업무에 수령이 감찰을 하나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걸 찍었다. 3번으로 찍었다.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푸셨으면 잘 하신 거고 뭐 이거는 고려의 5가지 업무, 수령의 5가지 업무와 2개만 조금 추가됐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어디 간다? 학교 간다, 군대 간다. 학교와 관련된 교육을 장려하는 거, 그 다음에 군역과 관련된 걸 담당하는 거, 요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 조선시대 때 수령칠사 안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수령오사에서 요거 2개와 관련된 게 추가돼서 수령칠사, 조선시대 때 요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본 수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보실게요. 다음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대 시설이죠.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저 우정국에서 낙성연 축하회를 열었는데 저때 당시 이제 연회가 끝날 무렵 때 저때 이제 정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료도 뭐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크게 뭐 다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약 체결했냐 2가지 조약 체결된 거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고 나면은 긴 거 조약 2개 있잖아요. 제물포랑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갑신정변 짧은 거 한성 텐진 이렇게. 그래서 한성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배상금이라든지 또 일본 공사관을 신축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조약의 내용이 한성조약에 들어가 있죠. 자, 2번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 제폭 구민 백성을 구하는 거 이런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는 동학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최익현 등의 유생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의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을사의병. 자, 4번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이모군란. 관련성이 없죠. 갑신정변으로 가셔야 되겠고.
자, 14번 보실게요. 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해서요. 그러니까 고종이 다시 환궁해서 돌아오기 직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을 때, 몸을 피신했을 때, 그때 사실은 이 단체가 정치적인 어떤 공백을 메워주는 조직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전후하여 얘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특히 반대하는, 특히 러시아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뭐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이에 이 조직체가 만민공동회에 열어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 자, 1번. 만주에다가요, 독립군 기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애국계몽 운동의 계열에서 뭐 태극서관이라든지 뭐 대성학교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을 설립한 그런 조직체로 보이지만, 또 저 만주 지역에다가 이제 독립군 기지를 마련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흥 강습소, 여기 이제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그런 걸 마련했다. 그러면 요거는 신민회.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고종태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얘는 해산이 되죠.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 보안법으로 걸려가지고 결국 해산이 되고요. 자, 3번.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요거는 이제 보안회 정도. 자,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자유민권운동과 그 다음에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난이도가 좀 올라오면 뭐 중추원관제와 관련된 내용이나 뭐 그런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예 힌트를 줄줄줄줄 줬어요. 이 단체는 이런 단체다, 어느 시기 때 설립됐다 줬기 때문에 문제도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료제 시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파악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대적 파악만 인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15번 보실게요.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신채호죠, 신채호. 자, 1번 보실게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 많이 강조했죠. 이 독사신론을 발표해요. 민족주의 사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동안의 역사, 이렇게 왕조 중심의 역사 이런 거 탈피해서 우리 역사의 그 사관 어떤 기준점은 주체는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아버지 같은 분, 신채호, 그 다음에 박은식, 요렇게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신채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신채호, 박은식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문제 없이 잘 푸셨을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면서 조선학을 제창하였다. 조선학 운동, 이것도 많이 강조했는데, 요 34년 무렵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약용의 선지에 껴들어가면은 틀린다. 그래서 주의해라 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기념을 해서 뭐 정인보, 문일평 요런 이제 분들이 또 요렇게 이제 조선화 운동을 제창을 했고요. 자, 3번. 진단학회를 조직하고요. 철저한 문헌고증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였다. 이제 실증사항 얘기하는 거고, 뭐 이병도, 손진태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요. 한국사 역시 세계사의 보편법칙에 따라서 고대,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근대 이런 어떤 발전법칙을 우리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자꾸 얘기하는 우리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멈춰있다, 정체되어 있다. 이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백나문의 사회경제사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16번 보실게요.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신간의 강령이죠. 신간의 강령.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과를 보게 된 열매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좌와 우의 합작품. 정답은 1번이죠. 민족협동 전선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해서 사회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계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성공시킨 국내 조직체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차별
교육이라든지 일본하고 조선인 학생들하고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강하게 사실 이야기를 했던 단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자 3번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 형평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백정. 자 4. 어린이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요거는 이제 천도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17번 보실게요. 자 요 문제도요. 우리가 문제가 좀 디테일하고 어렵게 나오면 이 토지조사령과 관련된 시점, 1912년 토지조사령, 그래서 요 연도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순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고 그냥 토지조사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번 보시면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분은 그거죠. 니네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이런 것이 근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없다. 물론 우리는 근데 있었죠.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언제 했었냐면 요거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인데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게하문을 설치해가지고 지게를 발급하려고 했다. 이게 우리가 광무개혁 시기 때 대한제국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저게 중단됐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끊어졌던 것을 일본이 니네는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실시했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많이 신고가 안 된 얘는 이제 기한부 신고제 기준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기한 안에 신고가 안 된 토지들은 다 빼앗아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자가 명확해지니까 실제로 이제 세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계는 소작인들이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경작권. 그러니까, 옛날 이거는 우리 뭐 외할아버지 때부터 옛날 선조 때부터 누구 지주 땅을 계속 우리가 경작해왔던 땅이야. 라고 하는 그 관습적인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이 식민지 조선에 와라. 그러면 싼 값에다가 토지를 불화해 주겠다. 그러면은 조선에 가면은 땅 주인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그 일본인 지주가 많아지는 반면에 조선인 이제 소작인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또 많아지겠죠. 정답은 4번. 해당되지 않는 거 쉽게 출제됐습니다. 자, 18번 보실게요. 가라의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시면 뭐 20년대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죠. 만주에서 일어났었던 봉오동 청산리 뭐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20년이죠. 20년 6월달, 10월달 넘어가서 그리고 핑퐁이잖아요. 봉오동, 훈춘, 청산리 그리고 나서 간도 참변을 당한 다음에 저기 밀산부 한운동으로 올라가서 체제 정비를 다시 했지만 자유시 참변을 21년에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부를 결성하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뭐 미세 협정으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만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 3부를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이 28년에서 29년에 이렇게 이제 통합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이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잡히고 그 체제 하에 당과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30년대 한중연합작전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죠. 얘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너무 쉬워요. 18번도. 자, 가겠습니다. 19번. 이거 릴레이 특강 때 퀴즈 냈었다고요. 제가 딱 마지막에 그 릴레이 특강 때 10분 줘가지고 제가 그 10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헌법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이번에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는 거 그리고 절대 좀 잊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4452하고 발췌 개헌하고 4452 그 다음에 요 유실헌법과 관련된 사료를 딱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그 치킨 쏘는 거 요거 헌법 드렸는데 요게 요번에 19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료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제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렇게 통일자가 들어오면
굉장히 이렇게 북한하고 적대시됐던 분위기가 평화의 관계로 이렇게 풀리는 시점이죠.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거죠. 박정희 시기 때 요게 이제 72년 상황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통일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각각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각각 자신들의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거를 또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72년 10월 유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7월달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0월달에 10월 유신. 그래서 유신 헌법 체제,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7차 개헌 헌법이죠. 국회의원의 정수를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하고요. 쭉 보게 되면 이 긴급조치, 일시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다 중단시킬 수 있는 저런 이제 긴급조치를 또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에 해당된 것으로 골라라. 윤보선, 어느 시기예요? 장면 내각이죠. 장면 내각.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난 다음에 4대 선거를 다시 치러가지고 4대 대통령이 됐었죠. 근데 이제 내각 책임제 형태니까 이제 장면 기억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저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러니까 5.16 이후에, 그래서 이 군사정변 이후에 당시에 이제 계엄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군사 그 정권 시기 때 요렇게 이제 유지가 됐던 거고요. 조직이 됐던 거고. 자,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대해서 이 3.1절 그 기념 미사를 드리면서 이런 긴급조치, 그 다음에 유신체제의 어떤 국민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제 구국선언을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76년 무렵에.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푸시면 되는 문제고, 3번. 자, 4번.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뭐 의무화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고위공무원 재산 등록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깨끗한 정치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거죠. 김영삼 정부.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현대사회,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리고 이 헌법과 관련돼서 체제가 바뀌는 거, 이런 부분 문제가 출제됐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야했죠.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3.15 부정선거, 요건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이어서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19.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거 고르면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6.3 시위가 전개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제 김종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무상이었던 그 오히라하고의 어떤 그 비밀 그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당시 이제 우리가 저 한일협정,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그 비밀 메모가 알려지게 됐는데, 오픈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식민지를 겪었던 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그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를 들끓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6.3 시위가 전개가 64년에 되는데 무시하고, 정부 무시하고 65년이 되면 한일협정이 그냥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기 때 30 시기 때고요.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인데, 뭐 요거는 사실 79년에 이제 결국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는 11.6 사태 연장선상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H 무역 사건부터 출발해서 그 당시 이제 식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그거를 이제 또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제명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정치적 활동 무대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이 민주항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저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79년에 이 박정희 대통령 11.6 사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이제 2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20번 문제까지 다 해설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 잘 하시고 제가 소방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출된다, 잘 나온다라고 짚어드렸던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 성실하게 하셨으면 만점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건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사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번에 경쟁률 굉장히 세지고 하면서 난이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만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했죠. 앞으로 이제 내년 또 시험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체제죠. 우리 이 시험에 지금 이 한국사, 그다음에 국어, 영어가 이렇게 필수 과목이고 전공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요 체제가 마지막인 시험입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행정법이랑 전공 과목이 필수로 5과목이 다 될 텐데 아마 이제 그런 과목들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는 역시 타 직렬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서 소방에 맞는, 소방에 적합한 이런 공부를 포커스를 탁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쉽게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힘내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시험을 좀 잘 보신 분들은 또 체력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 뻗고 푹 쉬시고 그거 앞으로 준비하시고 또 시험이 또 좀 아쉽게도 잘 못 나오신 분들은 마음을 조금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소방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 일은, 직업은 여러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기가 이 꿈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다면요, 시험 조금 아쉽게 잘 안 나왔더라도요, 또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